네, 안녕하십니까. 유림 시청자 여러분. 저희 운명 떴다방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이경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선생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잠깐 출연해 주셨죠. 풍산 김기학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기학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얼굴이 왔습니다. 우리 신통 김운동갑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김정구 교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우입니다. 선생님 오신 김에 신통 김운동갑이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해주실 겸 저희들한테 정보를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김운동갑은 제갈공명으로도 유명하죠. 전시에 많이 썼다고 그러는데 김운동갑은 중국의 연기와 우리나라의 동기 두 가지로 나누는데 김운동갑은 똑같이 연월일시를 숫자로 환산해서 하도 낙서 중 낙서의 구궁반의 명반을 포국해서 운명을 추단하는 학문입니다. 옛날에는 그 김운동갑이나 뭐 자미두수 또 유김 여러 가지 어떤 포국을 해야 되는 그런 명식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김운동갑도 굉장히 복잡한 편이라고 들었는데 그 자미두수 같은 것도 그렇고요. 이렇게 이렇게 사주를 써놓고 이제 구성을 할 때 그림을 그리다가 많은 시간을 보내서 그것이 힘들다고 포기하는 그런 분들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근데 아주 그런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강의하다 보면 그 명반 때문에 배우고 나서도 써먹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고민하다가 작년에 김운동갑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프로그램을 갖고 사용법을 몇 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모두 만족해하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네. 그러면 초보자들도 쉽게 배울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 없을 때는 만세력을 보고 여러 가지 그 어떤 술법을 사용해서 명반에다 넣어야 되는데 프로그램은 그냥 컴퓨터에 메모리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또 락을 끼면 곧바로 화면이 나오고 도움말 기능이 있어서 누구든지 한두 달 설명을 들으면 그런 어떤 미래의 어떤 기륭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뭐 숙명과 운명으로 나누는데 숙명은 바꿀 수 없다고 그러죠. 내가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난 거 이거 바꿀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운명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내가 어떤 희망하는 나라나 어느 지역에 가서 살고자 한다면 옮길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운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쉽게 어떤 나의 어떤 인생의 바이오리드처럼 어떤 기륭을 봐서 어떤 조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일을 추진한다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네, 김운동갑은 원래 그 갑을 숨긴다 하여서 이렇게 전쟁에도 많이 사용되고 굉장히 고도의 학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접근하기가 훨씬 용이해졌다고 보겠습니다. 그 아까 낙서 구궁을 사용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우리 풍수를 하시는 그 풍산 선생님도 그 풍수에서도 낙서 구궁이 많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네,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풍수는 크게 나누면 풍수는 현재 와서 많은 학파가 있습니다. 근데 큰 틀에서 나누면 이기학파와 형기학파로 나눌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낙서궁을 풍수에 적용하는 일은 이기학파가 하는 일로서 풍수의 발전, 풍수가 세월이 이제 지나면서 특히 당나라 오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는데 당나라 시대에 그런 학문들이 낙서궁이라든지 주역이라든지 이런 이기적인 학문들이 풍수에 많이 유입돼서 현대까지 전해지고 있는 실정이고 또 현대에 와서는 또 그런 것들이 더 형기파보다 유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기하고 이기는 형기죠, 형기. 예, 형기. 네. 그 예. 어떻게 예. 다른가요? 형기라는 것은 산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는 거죠. 예. 산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이렇게 그것을 가감없이 얘기하는 게 형기고, 이기라는 것은 소위 이제 그것을 분석해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이기를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이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의식적인 해석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항시 위험성이 따른다고 보고, 특히 풍수는 이 자연학입니다. 환경학이고, 옛날에는 그냥 풍수였는데 풍수를 잘 생각해 보면 자연과 친화하고 자연에 의지하고 자연을 또 이용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환경학인데, 이것을 이제 자꾸만 이기 쪽으로 막 접근을 시켜버리면 거기에서 또 부작용도 발생될 수 있겠지요. 예. 네, 그 풍수의 그 초기에는 아마 형기론이 시작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죠? 네. 그 형태와 그 기세란 뜻이 되겠죠. 예. 그래서 형기론을 시작해서 뭐 우리 만사 만물이 그렇지만 이렇게 동양학의 또 특기는 어떤 형태를 보고 상황을 보면서 거기에 그 이제 내재된 그 이치를 추론하는 학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이기론으로서 그 풍수가 등장했다고 하겠죠. 실제로 산을 가보기 어렵다거나 주로 산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용맥이라고 그렇죠. 해서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이렇게 실생활에 접근할 때에는 이기론을 많이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산을 직접 가지 않고서도 그 생활에 바로 접목하는 그 원조는 이제 형기론이 되겠고, 제가 보기에 그다음에 이기론은 이제 그 어떤 그 사용하는 빈도는 높지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지엽적인 면을 좀 더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이 염려하시는 것이죠. 이제 이기론의 한계를 풍수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하지요. 만약에 풍수를 이기론 쪽으로 접근해서 예를 들어서 낙서궁에 그대로 적용을 하다가 보면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예컨대 컴퓨터 앞에 가장 완벽한 여자의 얼굴을 만들어 봐라고 주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컴퓨터라는 거하고 낙서궁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컴퓨터가 그려진 여자의 얼굴이, 만약에 컴퓨터가 개발한 사람이 서양 사람이라면 서양적인 여자의 모습을 그리겠죠. 근데 그 서양적인 모습이 과연 우리 동양적인 가치관에서 예쁘게 보일까? 이런 문제지요. 예. 그래서 이제 이기법에 대한 문제는 실제는 풍수에서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에 와서 작금에 와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기법을 가지고 많이 부딪혔어요. 예. 그것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삼합풍수파하고 또 현공풍수파가 현재도 부딪히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풍수를 하는 사람이지만 산에 가서 다른 풍수하시는 분들이 오면 그냥 인사만 정중히 하고 많은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 풍수는 이 이기론이 너무나 자기들끼리 주장하는 게 강해서 그냥 막 부딪히고 시끄럽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 이기라는 것도 어떤 형기가 있다는 전제하에 나온 거죠.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저 옛날에 우선천이 한 50년 그 예. 옛날 고향에서 예. 이렇게 풍수 이제 음택이죠. 그걸 봤는데, 그래서 20대 때는 제가 풍수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산란하니까 배우지 말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나이가 들면 반드시 요즘 뭐 등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수를 배운 다음에 산을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지난주도 남산에 범바위 기가 세다는 데 갔다 왔는데 형기, 그러면 산을 본다는 것이 그때 기억나는 것이 산은 가을에 봐야 된다 이러시더라고. 이파리가 떨어져야 제대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러면 산을 본다는 것이 아까 예. 그냥 보이는 대로 보라는데 예. 지금 등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이 그러면 산을 보면 예. 뭐를 어떤 오행의 형태를 보는 건지 예. 산이 이렇게 뾰족한지 예. 뭐 이렇게 평평한 건지 뭐를 우리 일반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보면 좋은가요? 일단 이제 인간이 자연에 접근하는 그 자세는 첫 번째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겠지요. 이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리고 보고 이제 느낀다라는 것은 각각 개인이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느낀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예컨대 100명이 봐서 90명이 편하다가 하면 반드시 좋은 거지요. 예. 이제 이런 느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산이 뾰족하거나 또 막 깎아지른 듯이 험악하거나 하면 다들 불편해합니다. 예. 뭐 대충들도 다들 편안해하지요. 예. 그리고 이제 이 풍수에서 끊임없는 이기법에 대한 제가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돼요. 이제 이기법에 이제 처음에는 오행인데 풍수에서는 뭐 음양으로 접근하기도 하고 오행으로도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음양으로 접근하는 거는 이미 뭐 다 아시니까 얘기할 필요 없고 오행으로 접근하는데 오행으로 접근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것이 문제예요. 이렇게 둥그스러운 산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는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금의 기운을 가졌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위에가 둥그러니까 나는 목의 기운을 가졌어.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상대방하고 대화를 해서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풍수하는 사람들이 좀 약간 거친 면이 있습니다. 산을 자주 다니고 야성이 좀 강하죠. 기세가 좀 강한.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 걸음을 물러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부딪힙니다. 내가 옳다, 내가 싫다. 그런데 그거 간단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둥그렇다는 것을 가까이에서 보면 금체로 보여요. 그런데 아래에서 보면 극히 아래에서 보면 목체로 보이거든요. 예, 서로 그런 시각의 차이인데도 이것을 이제 특히 풍수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극렬하게 부딪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현공파라는 것은 소위 얘기해서 아까 지금 말씀하셨을 때 낙서궁을 이용한 그것을 현공파라고 합니다. 주역이 낙서궁을 이용해서 그때마다 운이 변해간다. 이런 이제 아주 좋은 학문입니다. 들어보면 아주 현대적인 학문이에요. 땅에도 운이 있다. 그래서 고정돼 있지 않고 그 에너지가 20년마다 에너지가 끊임없이 가변을 한다. 이것은 청나라 때 사고지만은 지금 들어와도 아주 획기적인 발성이고 대단한 학문은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어떤 것만 이용했냐면 낙서 구궁만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 또 현공풍수의 또 한계점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또 삼합파가 있습니다. 삼합파는 흔히 얘기해서 사주나 명리를 하시는 분들이 잘 아는 삼합, 뭐 인호술, 사유축, 신자진, 해묘미를 이용을 해서 물이 흘러가는 방향, 산이 흘러오는 방향이 어떻게 조절이 되느냐 이걸 가지고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학파가 아주 이기로 들어가 버리면 보는 관점이 완전히 틀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극렬하게 부딪히고 아주 상대방을 이해를 안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나 심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기적으로 풍수를 보기를 시작을 하면 좀 문제가 좀 생긴다. 너무 자의식적인 해석이 너무나 많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김정근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질문하신 것은 제가 듣기에 우리 일반인들이 이제 어디 산을 간다든가 할 때 이 산의 형태를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저거는 무슨 향이다 이렇게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는가를 물어봤는데 예. 그 우리 풍수 책에 보면 그게 어느 때부터 시작된 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짜집기한 책들이 많잖아요. 현대 책들은. 그 일반인들은 쉽게 그런 걸 번역한 걸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책에 보면 항상 오행을 가지고 목형의 산이다, 예. 화형의 산이다, 그죠? 목화, 토, 금수 그 오형의 형태를 지칭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지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높낮이에 따라서
목형이 금형으로 변하기도 하고 금형이 목형으로 변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어떤 형태라고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 어떤 산은 무슨 형 이런 것들도 많이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하나의 형태라고 지정을 하는 것이죠? 이제 산을 보는 눈이 여러 가지 각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산 전체를 보고 얘기할 때가 있고, 북한산에 거기에 있는 삼각산 하나만 보고 얘기할 때도 봉우리마다 있고. 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산 보는 전체적인 기세 아니면 또 전체를 보고 얘기를 할 것인가, 봉우리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할 것인가. 주산이 그러니까, 아니고 주산이 아니고 뭐 그 산의 하나의 형태. 예.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뭐 길을 가다가 뭐 차창으로 지나가는 그 산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디로요? 예, 차창으로 보이는 아, 산. 예, 그러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빨리 달려도 예. 그 산은 이렇게 펼쳐져 예. 있으니까 예. 그렇게 보면 항상 습관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저것은 무슨 형태일까? 뭐 그런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 예, 아시죠? 그게 궁금합니다. 예. 주소들은 풍월이라고 예, 누구나 우리 공부 좀 해본 사람은 예. 저거는 무슨 형태지? 그렇죠. 혈까지는 안 봐도 뭐 예, 혈은 또 굉장히 복잡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산에 이렇게 나무가 예. 커져 있는 것, 그다음에 앙상한 산에 대해서 예. 그 이렇게 산의 형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잘 파악이 안 되는 것은 녹색이 우거졌을 때 특히 더 파란 부분이 있다든가 그러면 저것은 기가 더 강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예. 그리고 제일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건 무슨 형태지? 그렇지, 모양. 토형인가? 예, 그죠? 예. 좀 이렇게 넓적하게 펴져 있으면 예, 구릉이 완만하고 그러면 예. 그런 생각을 굳이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그러니까 들으면. 지금 이제 사회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풍수 기초에서부터 마지막 끝까지 다 질문하신 겁니다. 그렇구나. 실제로. 근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가 대답을 해드리자면 아까 이제 여기 김은동갑 하시는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드렸어요. 어렸을 때 이제 풍수를 배우려고 했는데 어르신께서 가을에 봐라 이런 말씀하셨다. 정확한 얘기는 가을이 아니라 겨울에 봐야 됩니다. 이파리가 떨어진 다음에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눈이 내렸을 예, 때 예. 뭐를 볼 수 있냐면 그 땅의 원래 땅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예, 이파리가 어떻게라도 달려 있다가 하면 산의 모습을 어떤 나무가 자꾸만 변형을 시킵니다. 나무가 많은 곳은 뾰족하게 보일 테고 나무가 없는 곳은 푹 꺼지게 보이겠죠. 그래서 눈이 왔을 때 정확하게 산의 지형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그런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산도 참 재밌습니다. 아까 이제 목형, 화형, 금형이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보시면 되냐면 하나하나 봉우리를 띄어서 보세요. 그럼 이렇게 보일 겁니다. 목형 다음에는 반드시 화형이 있을 거예요. 화형 다음에는 반드시 토형이 있고 토형 다음에는 반드시 금형이 있고 금형 다음에는 반드시 수형이 있고 어쩔 때는 이게 반대로 있기도 해요. 저는 지금 이제 좌측에서 우측으로 설명했는데 어쩔 때는 또 우측에서 좌측으로 또 그렇게 있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우에서 밑으로 오는 모습이 그렇게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앞에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예,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진 산들이 사실 좋습니다. 근데 모든 산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런 FM대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풍수를 오랫동안 한 사람은 멀리서 어떤 것을 조망을 하냐면 저게 흔히 얘기하는 이기법에서 상생관계가 잘 성적이 되고 있느냐 그것을 멀리서 큰 틀에서 먼저 조망을 해서 괜찮구나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수도 있고 저는 사실 이런 이기파라고 보다도 현기파에 가까웁니다. 그래서 몸으로 가서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 멀리서 보고 산이 마음에 들면 산 아래 흐르는 개천 깨끗한 하천을 얘기합니다. 뭐 오염된 건 안 되죠. 그 물맛을 먼저 봅니다. 저는 그 물맛을 보고 물맛이 좋으면 여기에 산의 에너지는 좋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때 물맛은 좀 달기도 하고 아주 맛있기도 한 물맛이 나는 데가 있는데 어쩐 데는 쓴 물맛이 막 써요. 예, 물맛이 쓰고 그러면 그런데 이제 집을 짓고 살거나 산수를 하면 저처럼 이렇게 대머리가 나옵니다. 예. 쓴맛이 날 때 그리고 어떤 물맛은 또 신맛이 나요. 신맛.
네. 예, 물맛이 먹으면 막 신맛이 나기도 해요. 땅의 기운에 따라 좀 예, 맛도 다른 물맛이 모양이네요. 틀리죠. 예, 신맛이 이렇게 나게 되면 그런 데서 또 태어난 사람들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날카롭고 또 남을 잘 공격을 하고 화합을 좀 잘 안 하는 그런 또 성향을 있고서 저는 이 물맛에 따라서 접근을 합니다. 물맛을. 그래서 대충 물맛이 뭐 달지는 않아도 그냥 밋밋하다거나 이런 데 쪽으로 접근하는. 그러니까 저는 오리지널 어떻게 보면 실증파입니다. 아, 예. 실증파. 네. 예. 그 주요 학자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예. 뭐 이렇게 8개로 나눌 때 간산방이라고 그래서 예, 예. 우리나라가 산이 많다고 그러는데 예. 또 김은둔갑에서도 천하국을 볼 때 예, 예전에는 중궁에 중국을 놓았고 예. 이렇게 천하국을 살폈는데 예. 현재는 미국이 대세돼서 이제 그 이기목 선생이 중궁에 미국을 놓고 간방은 그대로 한국을 봐서 다시 이제 국사론을 볼 때 간토방에 있는 것을 중앙에 다시 포국을 해서 이제 대한민국 정세를 보는데 그러면 간산방이라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산이 많고 하다 그러는데 그럼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가장 쉽게 오행에 산이 있다고 그러면 한국에는 그러면 평평한 예를 들어서 뭐 화산이 많은지 그런 것도 있나요? 토산이 그렇죠. 많은지. 예. 뭐 이제 제가 산청에 갔을 때 예. 거기 산청의 그 동의보감 타운에 예. 거기에는 문필봉이라고 그래서 예. 진짜 붓끝처럼 생겼더라고 산봉우리가. 그렇지요. 그래서 예, 판검사가 제일 많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예. 그러면 보통 등산이나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갈 때 아 우리나라는 그러면 뭐 기준이 될 만한 산의 모형 토산이라든지 목산이라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하나만 오늘 뭐 그런 거 알 수 있을까요? 기준이 될 수 형태로? 있는 뭐 형태로 산이라면 바로 뭐 멀리 갈 거 없고 좀 부드럽죠 한국에 사는 다른 예. 외국이나 이런 데 비하면. 기준으로 보면 이제 가장 편한 게 여기 인왕산이겠죠. 아, 인왕산 같은 건 전체가 바위로 이루어졌죠. 인왕산은 네. 전체로 바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흔히 얘기해서 금체라고 하지요. 아.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좀 에너지를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공기도 또 신기하게 바위가 이루어진 곳에서는 공기가 약간 차갑습니다. 습기가 없지요. 흙이 많은 데가 습기가 있고 그래서 또 맑은 공기도 마실 수 있고 바위가 많으면 예, 예. 금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금체라고 네. 얘기. 골산이라고 하죠. 금이 원래 건조를 나타냅니다. 금이 그래서 건조하다는 그렇지요. 뜻인가 맑은 봅니다. 관악산도 아, 가서 저기- 이렇게 예, 쭉 예, 가서 예. 앉아 있어 보면 거긴 또 화기운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수련하다 당연히 이제 관악산 같은 경우는 뾰족뾰족한 산이 많아요. 같은 바위라게도 둥그런 바위와 뾰족한 바위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틀립니다. 그렇지만 바위가 예, 많으면 그렇죠. 금산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되나요? 뾰족한 바위가 많은 데는 대체적으로 일반인들이 거주하기는 좀 불편하고 흔히 이제 선생님 같은 도사, 저처럼 이상한 사람, 또 아니면 스님. 목사 이런 분들이 이제 거주하기를 좋아하지요. 왜냐하면 하늘로 이렇게 쳐올라가는 기가 하늘로 이렇게 쳐올라가는 형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페레침이 뾰족하지요. 예. 페레침이 뾰족한 이유는 네, 피레침이요. 네네. 피레침이죠. 피레침. 네. 이 뾰족한 이유는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전기를 잘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그러니까 뾰족한 산은 실제로는 저 하늘에서 우주에서 돌아다니는 기운을 잘 전달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지요. 끌어들이겠네요. 그래서 불꽃처럼 끌어들이기도 날아올라서. 하고 올려 네네. 보내기도 하고. 그럼 그래서 저- 이제 도사들 기도하기 좋아하는 그럼 사람. 악자가 들어간 산은 주로 이제 금산으로 이렇게 해도 바위산이라고 골산이라고 하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설악 무슨 악 이것은 이제 뒤에 악이 들어가면 저 산은 골산이다. 우리는 골이라고 하거든요. 뼈골. 골산이다. 근데 이제 지리산 이런 경우는 땅지자가 들어갔잖아요. 육산이다. 흙이 많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문인들이 지리산으로 막 가려고 하는 이유가 흙이 비옥하고 먹거리가 많고 그런데 설악산 들어가서 살지는 않잖아요. 먹거리가 없거든요. 먹거리가. 그냥 거기는 그냥 수도를 하고 그런데 이제 약간 틀리지요. 예.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두 분 선생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